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앞니 치료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이 앞니 치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금니 치료랑은 약간 그 방향성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미성보다는 기능적인 거에 포커싱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물이 잘 끼지 않고 조금 튼튼하고 뭔가 견고한 게 구치부, 어금니 쪽의 치료 목적이라 그러면, 앞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튼튼한 치료가 돼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티가 나지 않는 자연스러움, 뭔가 친미성까지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금니 치료에 비해서 앞니 치료가 훨씬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신미라는 게 의료진이 생각하는 그 신미의 기준과 환자가 원하는 그 신미의 기준이 또 두 개가 부합하면 좋은데, 그 두 개에서 간극이 발생할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신미성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화도 많이 필요하고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앞니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시다가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한 케이스예요. 한번 이렇게 잘 치료된 케이스가 얼마만큼 또 오래 쓸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공개를 할 테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꼬집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잇몸이 까매졌어요. 너무 보기 안 좋아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 환자분이 이제 일단은 통증은 심하지는 않은데 너무 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스는 임상 사진으로 보면 좀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임상 사진을 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환자분이 과거에 왼쪽 앞니는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치료가 뭔가 과거에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치아 사이에 뭔가 틈이 생겨서 변색이 돼서 그게 너무 보기가 싫다 라고 하셨고, 근데 이 환자분은 실은 모르고 있었는데 이 부분엔 이미 신경이 죽어서 뼈가 이렇게 녹고 있었어요. 근데 이 환자분이 이제 이것 때문에 실은 오셨어요. 잇몸이 까매요.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미 신경이 죽어 있죠. 이 치아나 이 치아나 치아의 형태가, 제가 치아의 형태를 표현을 해줄 땐 물론 색상이 티가 안 나야 되지만, 색상이 조화로운 색상을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조건 하얀 색상이 심미적인 게 아니고 형태가 좌우 대칭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오버해서 그리면 약간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치아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약간 오보이드하게 약간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좌우가 이미 대칭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신경치료를 하기로 했고, 이 환자분은 제가 좌우 대칭을 최대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티 안 나는 예쁜 치아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유치아도 어떻게 보면 보철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거를 갖다 보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갖다 레진으로 덧대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 환자분은 신미성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치아를 이런 형태로 뭔가 U 쉐입으로 뭔가 바꿔주기 위해서는 크라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도 크라운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우선은 뿌리 끝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신경치료를 당연히 해야죠. 이 치아가 됐든 이 치아가 됐든 신경치료를 먼저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하고, 크라운을 뜯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여기가 시커멓죠. 그래서 시커먼 이유가 뭘까? 시커먼 이유가 뭔지 이미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신경치료 마무리한 재료가 이 위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커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커먼 거 그대로 씌우면 또 안 예뻐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신경치료를 하고 여기를 신경치료를 하고, 주변에 뼈가 이렇게 녹아있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두 개 다 신경치료를 하고, 여기는 이제 까맸기 때문에 실활치 미백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안쪽을 어느 정도 까만 느낌을 없애주면 실활치 미백은 스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노란 느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과거보단 해놓고 이제 잇몸을 갖다가 약간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잇몸을 살짝 오려서 맞춰주고, 크라운의 형태를 색상을 잘 골라가지고 이제 기공 소장님과 열심히 상의를 해서 이렇게 만져준 거죠. 그래서 이제 잇몸의 형태가 과거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뿌리 끝이 까맣게 녹았던 염증은 뼈가 이렇게 또 생겼죠.
이게 포토샵이 아니라고요. 본인의 몸이 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치료 전에 이랬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고, 이걸 균일하게 크라운을 씌워줬고, 여기 잇몸 레벨까지도 비슷하게 대칭이 되게끔 색상을 잘 선택해서 해주면 치료 전에 이렇게 안 예뻤던 앞니가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서 어떤 치아가 당연히 마음에 들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앞니에 대한 컴플렉스가 극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너네 병원에서 하는 크라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까맣게 안 돼? 라고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롱텀 팔로우를 보여주겠다. 몇 년 후까지 이걸 잘 쓰고 있는지를 환자분이 오시는 한 그거를 갖다가 최대한 사진을 찍어서 제가 공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치료 전 상태에 이 뿌리 끝에 까맣게 보이는 이 염증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뼈가 스스로 신경치료만 해줬더니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크라운이 안 예뻤던 거, 모양이 바뀐 거, 이런 것들 신경치료 전후가 잘 되어 있고, 외관상으로도 이제 5개월 뒤에 이런 식으로 잘 완성이 돼서 뿌리 끝에 염증이나 뼈도 다 괜찮다. 1년 6개월 후에 이제 스케일링 받을 겸 정기 체크업을 다니기 시작하시니까 잘 유지가 되고 있어요. 환자분은 유지 장치가 이제 떨어졌던 것도 이제 안으로 붙여가지고 치아가 혹시라도 벌어질까봐 이것도 다 따로따로 씌웠어요. 저는 크라운이 이렇게 있다고 묶어서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2년 5개월 후까지 오셨는데 아마 최근에 오셨으면 이제 3년 정도는 최소한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잇몸이 까만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게 한 10년까지도 잘 유지된다 그러면 그때는 믿으실지 모르겠어요. 반드시 신경치료를 했다고 무조건 까매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크라운을 할 때는 좌우가 대칭이 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티가 안 나게 하는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니 치료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치료를 접근하는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고집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